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장보기가 두렵고 손 떨리는 요즘인데요. 한 알의 값이 5천 원을 넘는 사과를 보며 서민들은 감히 먹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은 지금의 물가를 알기나 할까요? 직접 장을 볼 리가 만무하니 물가에 민감하다면 그게 이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서민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21대 국회의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34억 원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들이 누구의 의견을 대변할지는 너무도 명확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의 다양성을 살리는 게, 그리고 좋은 정치를 기대하는 게 타당할까요?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를 제대로 다룰 정치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4.10 총선 경선에서 본선행을 확정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손은모 예비후보 만나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소나무 재선 충병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 여수와 광양 지역 상황 살펴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맑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총선 경선 결과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서는 손은모 변호사가, 공보성 장흥 강진에서는 문금주 전 전남 행정부지사가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서 공천 배제돼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서가본 예비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어제 현대제철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제32회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가 오는 23일과 24일 인간과 자연이 함께라는 주제로 흥국사 산림공원과 영취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사 이슈 오늘은 어제 총선 본선행이 확정된 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손은모 예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은모입니다. 네, 어제 밤에 네,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좀 숨 졸이면서 이렇게 좀 예,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긴장하고 또 캠프 식구들도 아주 크게 환호를 질렀습니다. 시민들께서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많이 힘드셨죠. 이번 경선 돌아보면서 어떠셨습니까? 이게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지역은 이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는 이거 자체를 뭐 사실상 뭐 본선과 다름없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많이 그렇습니다.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인생을 걸고 하는 이 선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후보들이 경선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를 몇 번 해봤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람이 있어서 네. 시민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조금씩 가져가는 게 아주 기쁘고 좋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를 여러 차례 좀 해보셨지만 가장 힘든 예. 적이었다 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경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어떤 점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이제 상대 후보님이 갑자기 서울에 계시다가 순천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었죠. 그리고 당대표 이름만을 팔았다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겠지만 이제 갑자기 순천에 내려오고 당대표만
이름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 반대로 예.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지역에 봉사해 왔고 또 지역 문제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시민들과 울고 웃으면서 같이 호흡한 그것을 시민들이 평가를 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시민들과 함께 해온 부분에 대한 평가였다. 이렇게 예. 좀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누구는 뭐 동네 변호사가 승리한 것이다. 동네 변호사의 승리. 예. 그게 이제 많은 좀 함축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동네에서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할까 약자 서민의 예. 얘기들을 변호를 해왔다. 네. 이런 말씀인 또 이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다 보니까 내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데 익숙하고 아마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점수를 딴 것 같고요. 예. 이번 그 경선 이렇게 치르면서 올해 총선이 순천 지역에 주는 의미를 정치인의 세대 교체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순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일부 정치인들이 순천을 분열과 갈등 속에 몰아넣은 적이 과거 1, 20년 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로운 사람들이 또 새로운 세력들이 새로운 세대가 나와서 순천을 이끌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래에 갈라치기 하고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밀어넣는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시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우리 순천 발전을 위해서 특히 사적인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는 세력이 이제 주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선뿐만 아니고 뭐 당선돼서도 물론이시겠지만 당선 이전에라도 순천의 정치 지형들을 좀 바꾸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총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순천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언론에서 격전지로 좀 꼽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나 네.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남 지역 전남을 포함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뭐 당선된거나 진배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지만 순천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진보당 이성수 후보 같은 게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개혁신당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던 신성식 예비 후보 같은 경우 아직 불출마 얘기를 하지 않아서 무소속 출마가 점쳐지는 부분도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순천이 어찌됐건 많은 후보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경선 절차가 워낙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뭐 시체말로 찐을 다 뺀다고 그러죠 경선 때. 네. 그래서 정작 본선에 가면 힘이 빠져가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 더욱이 상대 후보들은 뭐 1년 이상을 경선 절차 없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또 성실하게 겸손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신성식 선배는 저하고 사적으로 또 고등학교 선후배고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네네. 또 여동생도 저하고 친구 사이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순천에 내려오지 않는다고 저한테 공언까지 하셨던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선배님께서 신 선배가 어렵게 검찰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또 민주당에 입당하셨는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또 그 정도 충분한 판단력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분을 도와준 중앙에서의 모 정치인들 특히 후원회장을 해줬던 민주당 현 의원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누가 돼서도 안 되고요. 필요하다고 속이 상한다고 언제든지 탈당을 해서 이런 모습들은 저도 과거에 10여 년 전에 탈당을 한번 해서 지금까지도 고초를 겪고 있는데 정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서 우리 순천 발전에 같이 고민하고 그런 동지로서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후보님께서 탈당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네. 경선 과정에서 그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딱 한 번 탈당한 것밖에 없는데 마치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것처럼 상대 후보 쪽에서 이야기를 해버린 바람에 시민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었는데 TV 토론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항변하는데도 계속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어찌됐건 제가 2016년도 1월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그 뒤로 이제 다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정당을 탈당을 해야만 되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당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소병철 의원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 의원님께서 어렵게 복당을 시켜주고 시민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 아무튼 그때 16년도에 이 탈당을 했었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나이가 젊을수록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 뭔가 인생에서 뭔가 얻어가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으면 될 텐데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귀신에 쓰였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지셔가지고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석희 선배님도 신중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후보님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또 순천 발전을 위한 정책과 또 순천의 비전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 부분 이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뭐 여타 후보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순천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순천 시민들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힘든지를 충분히 공부하고 미래 비전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가장 후보 중에 젊기 때문에 또 청년들 문제가 또 심각한 현안 아닙니까? 네. 청년들이 우리 순천을 떠나지 않고 또는 떠났던 청년들이 순천에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비전들을 가지어야 우리 순천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지역에서 지금 10년 넘게 변호사로 지금 활동해 오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민심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시민들은 우선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걸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같고요. 정책과 비전과 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진영을 나누고 이제 서로 자기 편 챙기기에 급급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안 좋아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네. 지금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은 아주 죽을 맛이거든요. 정말로 뭐 임차료를 내기도 어렵고 세금도 내기도 어렵고 막 금리도 비싸서 이자 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분들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지 정치인들의 이해득실보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순천 경제를 살리는 것이 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무엇보다도 정치가 정치인들끼리 이해관계를 두고 싸우기보다는 네, 서민들의 삶에 더 그렇습니다. 집중하고 그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데 네,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정확한 일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우리 순천시의 1년 예산이 본 예산이 1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추경까지 합하면 1조 7천억 안팎되죠. 네. 작년을 기준으로. 그런데 국가정원 행사를 하는데 들리는 말로는 3천억 원 가까이 썼다고 합니다. 순천시 1년 예산이 한 5분의 1 가깝죠. 물론 순천을 전국적으로 알린 계기는 됐을 수 있지만 그 돈을 어렵고 힘들게 사는 영세 상공인들에게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썼으면 훨씬 더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았을 겁니다. 전 시장님인 허석 시장님 같은 경우에 한 500억 원 안팎 예산을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대폭 늘려서 순천을 외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 서민들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현안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거기에는 뭐 반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국비를 가져온 부분도 좀 있고 또 그 정원박람회로 인한 뭐 낙수 효과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자리에서 뭐 제가 후보냐고 논쟁을 할 적이는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논쟁의 소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후보님께서는 정원 산업을 좀 넘어서 방금 네. 말씀하신 좋은 박람회도 그런데 이걸 좀 넘어서 미래 먹거리로 방위 산업 또 우주 산업을 유치해서 청년 고용을 늘려야 된다 이런 공약을 좀 내셨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우리 순천은 종래 생태도시라는 점을 강조를 해서 특별히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광양이나 여수 또는 대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업이 순천에 있어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생태도시에 맞게 굴뚝 산업은 안 되겠지만 21세기형 초정밀 산업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연계된 우주항공 산업이나 그다음 군사 무기를 만드는 방산 산업을 유치하기만 한다면 네. 고용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청년들이 굳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외지로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천 내에서 충분히 취직해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워가는데 충분한 조건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줄어드는 인구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인구를 늘려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태도시 위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제조업을 유치하는 거. 예. 특히나 이제 그 굴뚝 산업과는 좀 거리가 있는 초정밀 산업 쪽의 일자리를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예. 말씀하시죠. 그 방산 산업 하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무기 제조 기술은 전 세계 2등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32개국 이상이라고 합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이제 이 공간에 여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제조창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방산 산업은 기본적으로 바로 인근에 철강이 있어야 됩니다. 원자재, 부자재가 주로 철이다 보니까요. 두 번째는 철도가 있어야 되고요. 옮겨야 되니까. 예. 세 번째는 외국 바이어들이 올 수 있게 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수출하기 위해서 항구가 있어야 됩니다. 순천만큼 좋은 입지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마치 제가 불가능한 것을 허황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가 사적으로 이미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도 돼 있고 제가 당선되면 충분히 유치해서 순천에 정말 획기적인 이 인구도 유입되고 창출되고 청년들이 순천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우리 순천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후보님께서 얘기하신 것 가운데 순천에서 지금 논란이 좀 여전히 되고 있는 네. 공공 자원화 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예. 후보님께서 예. 주고 얘기를 해오신 부분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역산을 해보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게 이제 순천시의 논리였던 것 같은데요. 다시 여기서 재검토를 하게 되면은 시점에 맞춰가지고 할 수 그 없는 거 부분은 아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을 협박하는 겁니다. 중부권 이상은 2026년까지 직매립이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도 지금 완전히 해결된 데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2030년이 되면 직매립을 못하니까 지금 빨리 서둘러서 결정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시민들을 협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1년 문제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1년, 2년 더 시간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시민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해야죠.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절차와 과정 아닙니까?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절차 과정에서 시민들이 수긍할 수 없다면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합니까? 그런 절차가 전혀 생략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 급하니까 여기 무조건 해야 돼. 여기 아니면 어디다 할 거야. 대안을 내놔. 자꾸 이런 식으로 저를 공격하는데 대안은 그겁니다. 절차와 과정을 지켜서 시민들의 의사를 더 물어보고 진행을 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절차나 과정을 지키고 시민들이 수긍하는 곳으로 선정을 하는 것도 그 방식도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욱이 공모 절차도 생략돼 버렸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또 이 밖에 순천의 호텔 리조트 단지, 종합병원 유치, 특히 또 대형 관람차 순천 아이를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도 지금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이 비유가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작년 순천 국가정원 박람회에 관람객이 1,000만 명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 경제에 직접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는지는 대단히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오셔서 관람만 하고 대부분 먹고 자고 하는 곳은 순천이 아닌 타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여수나 구례나 벌교나. 네, 결국 이 관광객들이 순천에 옴으로 인해서 순천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면 중요한 것은 일단 고급 숙소 자리가 충분해야 된다는 건데 순천은 그러한 것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양들 자리에 쓰레기 소각장보다는 호텔이나 병원, 리조트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고 또 속초에 가면 속초 아이라고 대관람차가 있습니다. 순천도 순천만 쪽에 대관람차를 유치해서 어린아이들이나 관람객들이 충분히 관광을 하고 순천에서 먹고 자고 쓰게 하는 것이 순천을 더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얘기라는 뜻입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또 네. 저희가 이제 뭐 선거가 본격적으로 또 되면은 그 시점에 다시 못다한 질문들은 여쭤보기로 하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노관규 시장과 고소 고발 예, 예. 건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 나가실 건지. 정말로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뿌리 뽑을 것은 뿌리 뽑아야 됩니다. 시장과 국회의원 사이가 원만해야 당연히 시 발전에 좋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고 하면 네. 반드시 제재를 하고 그 일의 원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순천의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화두는 뭐냐면 관권 선거 의혹입니다. 순천시장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국회의원까지 좌지우지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병철 의원님하고 제가 공동으로 이 부분을 국가기관에 고소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제 선거 기간 중이라 수사에 대한 내용은 말할 수 없겠지만 차제에 선거 전후를 선거가 좀 지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따져서 더 이상 순천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단호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질문들은 다음 네. 기회에 또 여쭤보도록 꼭 한번 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손은모 예비후보였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소나무 재선충병이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이 소나무 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막아 소나무를 시들게 해 결국 죽게 만드는데요. 치료약이 없어서 일단 감염되면 100% 고사하게 되고요. 이 감염목 한 그루가 방치될 경우 주변 나무 200그루를 감염시키는 높은 전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방제로 전국 재선충병 피해 소나무는 2014년부터 지난 2021년까지 7년간 감소해 연간 피해를 30만 그루대까지 감소시켰는데요. 네네. 하지만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이 재선충병 피해 소나무가 21년 30만 7,900여 그루, 22년에 37만 8천여 그루로 점차 증가하더니 이 지난해에는 갑자기 눈덩이처럼 불어나 107만 그루로 전년 대비 2.8배 증가했습니다. 엄청 늘었군요. 네, 그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매개충의 개체 수와 또 활동 기간이 늘어난 점, 또 코로나19로 인해 방제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산림청과 각 지자체는 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도 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는 2010년도에 이 공단 지역에서 처음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이 확인됐는데요. 최근 3년간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한 여수시 내 전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공단 지역을 비롯해 율촌 소라지구는 최근 3, 4년 사이에 발생량이 40% 이상 증가해 올해 약 3만 8천여 그루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 반면 관련 예산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전 지역을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예찰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시 산림과 오은하 산림보호팀장의 말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벌레들이 이렇게 확산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요. 규모가 좀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예산과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사실은 산림청 국비 이런 걸로 좀 저희가 더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산림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이 확보하지는 못했어요. 작년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도 50억 정도를 지금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하게 쓰고 있는 죽은 나무만 선별해서 벌채하여서 이제 훈증이나 파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예방 나무 주사라 해서 건강하고 좀 우량한 소나무를 좀 선별해서 나무 주사를 주고 있고 너무 이제 극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 모두배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산을 좀 차단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광양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광양시 역시 2010년도에 진상면에 최초로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이 확인됐는데요. 최근 3년간 한 2천에서 3천 그루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매개충의 확산이 심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광양시 산림소득과 정혁주무관의 말입니다. 저희 광양시의 경우 2010년도에 하동군과 연접한 진상면에서 최초로 발생했고요. 최근에 약 9,000번이 발생하여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이제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 등으로 계속돼서 확산 및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2023년 하반기에 조사한 감염목에 대해서 올해 4월 초까지 전량 발치하고요. 또는 이제 예방 나무 주사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가 좀 심하고 매개충의 확산이 심하다 보니까 최대한 억제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이 소나무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혹여나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